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영동대학교에 근무하는 백기영입니다.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전국적으로 이 도시재생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몇 개소의 도시재생 사업이나 또 위원회 이런 데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2011년도에 제천시에서 진행했던 제천 도시계획 변천사 연구용역 당시 연구 책임자를 맡아서 당시 제천을 몇 번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선자수명하고 아주 청풍명화의 고장이라고 인식도 되고 있고요. 또 충북도에서 다른 우리 균형발전 사업이나 이런 걸 보면 제천 시민들께서 아주 적극적이시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항상 인상에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도시재생 전략계획 그리고 또 활성화 계획을 입안하면서 이제 시민 여러분들 의견 듣고자 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선 토론으로 참여하신 6분 계신데요. 간략하게 소개 먼저 올리고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2분 오셨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4분 관계된 분들을 모신 것 같습니다. 소개는 안내문에 있는 순서대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대학교의 황재훈 교수님이십니다. 황재훈 교수님은 워낙 이 도시계획, 건설계획 관계도 많이 하십니다만 작년에 청주시가 도시재생 선도사업 경제기반형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에 2개 되는 데서 선정이 된 바 있는데 그 이후에 여러가지 체계를 청주시에서 마련하고 있던 중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청주 센터장을 맡아서 또 재생사업에 관계를 하고 계십니다.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오세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부산에서 차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기차 타고 한 4시간 걸리셨다고 하는데요. 대단히 반갑고요. 그리고 오 교수님은 워낙 우리 도시계획 분야에 여러가지 경험과 경륜을 갖고 계십니다. 멀리 부산에서 또 부산이 또 상당히 재생 분야에는 전국적으로 활발한 지역입니다. 아마 여러가지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실 거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 아까 인사하셨습니다만 우리 제천시 함영득 안설원정 국장님 오셨습니다. 세 분의 지역분들도 계신데요. 상인회에서 김정문 선생님 참여하셨습니다. 김지훈 도시재생 시민회의 의장님 참여하셨습니다. 최형식 도시재생대학 제1기 학생회장님입니다. 토론자를 보내주신 걸 제가 오기 전에 보고 우리 제천시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재생사업을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특별히 재생 시민회의까지 이제 벌써 구성을 해서 여러가지 진행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오늘 기대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토론 진행은 큰 의의는 없겠습니다만 먼저 함영득 국장님 말씀은 맨 나중에 총 정리한 입장을 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5분 말씀 듣겠는데 우선은 지역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고요. 우리 외부에서 온 2분의 전문가 분들을 지역분 다음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 시간상 우리 토론 이렇게 참여하신 방청객 의견을 듣는 시간이 좀 있는데요. 5분 의견 들은 다음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기 전에 몇 분의 여러분들 의견 듣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국장님 의견 들으면서 오늘 토론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김지훈 도시재생 시민회의 의장님부터 토론 말씀 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개념이 도시재생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아나가는 개념이고 또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할 일이 있고 시민이 할 일이 있는데, 저희 시민이 할 일은 저희 도시재생 시민회의에서 생각하는 게 자기 마을, 살기 좋은 마을 만듭니다. 도시 재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게 있어요. 모두들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서 도시 외곽으로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 도시 재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도심이 공동화됐기 때문에 이제 도시 재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해결 방법은 다시 사람들을 도심으로 불러들이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전략계획에도 모두들 상업지구를 활성화하고 공원을 만들고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는데, 저희가 생활할 수 있는 24시간 사는 동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동학교 주변에 예전에 그 우프 꺼진 곳에 소봉도로가 나기 전에 주택들이 많았잖아요. 아직도 길보다 낮은 집들이 4-5군데 있고요. 그런 집들을 다시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도심 공동화가 됐던 원인을 해결하는 직접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안타깝게도 그 좋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학교를 없애버렸어요. 동명학교를 외곽으로 빼면서 사람들이 학교를 찾아서 더 나갔죠. 그래서 시설물들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 별 필요 없구나 하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고, 뭔가를 새로이 만들어서 사람을 끌어들이기보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같은 경우에 땅값도 비싸고 집을 작게 짓다 보니까 엄청나게 작은 집을 져요. 근데 저희는 그 법규상으로 18톤 밑으로 제가 알기에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걸로 합니다. 미국은 5평짜리 땅에도 집을 일본은 그렇게 짓습니다. 저희는 왜 못해요? 지금 당장 외곽에 있는 아파트 한 채 팔아갖고 명동에 땅 사갖고 집 짓는다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허름해 보이고 쓰러져가는 집인데 땅값은 비싸잖아요. 그거를 2개, 3개로 나눠서 아이들 키우는 젊은 부부가 나와서 살 수 있다면 다시금 그 동네 애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죠. 촌에만 애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느림동에만 가도 애 울음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정리하면은요, 다시 사람들을 시내로 불러 모으는 가장 그 과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 의장님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다른 자리를 한번 가서 최근에 그 국토부 쪽 정책 방향, 재생에 관련돼서 들어보니까 이제 핵심은 금년도는 2가지다 이런 강조를 하던데, 하나가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원인요법에 대한 대처입니다. 예전에 중심시가지가 잘 안 되면 길 정비해준다 뭐 한다 이렇게 대처 상황에 따라서 했는데, 도시 중심부가 쇠퇴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을 텐데 그 특성에 대한 어떤 처방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조직 문제인데, 그럼 뒤에 또 말씀 나오면 드리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우리 김종문 상인회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시민공청회 좋은 기획안을 해주신 김태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수립안을 보면서, 오늘 보고를 보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약 100억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전략 사업이, 그 로드맵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지금 제시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규명이 좀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과연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주거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지금 현재 제천의 현실이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도시 재생을 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을 공동화된 우리 도시로 시내권으로 모시고 올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도시 재생을 통해서 외부인들을 끌어들여서 과연 우리가 도시 재생의 목표를 이루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경제 활성화 방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천에는 점점 인구가 줄어가고 있고, 결국 제천의 지금 생산성은 매년 거의 일정한 수준의 생산성, 그러니까 소득이 일정하고 지출이 일정한 그런 지금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지금 제천의 그 상권이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들은 아까도 이 보고서에서 본 것처럼 소비자는 40대, 50대, 60대, 거의 50대, 60대입니다. 지금 시장, 우리 상권, 제천 그 상권의 주 고객층들이. 그렇다고 하면 20대, 30대, 40대는 과연 어느 쪽으로 가서, 어느 곳에 가서 소비를 하고 있는가도 명확하게 잘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천의 지금 소비가 10이라는 소비가 일어난다고 하면 지금 제천에서 지역 상권에서 소비되는 건 5. 지금 제천에 있는 대형마트나 외지, 또 인터넷 판매나 이런 쪽으로 지금 소비되는 비율이 5대5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그 5에 대한 소비를 과연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시내권으로 불러들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실 것인가, 그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페이지 69페이지에 도로 다이어트라는 그 지금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그 소비 패턴,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이나 시민들이 모여들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고 아무리 좋은 물건을 해놔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결코 도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그 시민들의 의식들이 차량이 없으면 이동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첫째는 돼야지만 우리 도시 재생의 성공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또 고민을 해주시고요. 이 도로 다이어트가 보면 결국에는 하다 보면 옆에 주차장 연수가 또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환경보다는, 자연 환경보다는 시민들을 도시로 모을 수 있는 기반, 그러니까 기초 기반 주차장이 돼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한번 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남천교동의 주민 공동사업 카페 방앗간, 이런 그 공동기업, 또 빈터 활용, 이런 것들을 했는데, 과연 이런 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 시설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시설만 해놓고 시설을 제대로 활용 못하면 결과적으로 시설 대비 투자비만 결국에 우리가 결국에는 손실을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확실하게 좀 그렇게 고민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그 중앙시장의 디자인 하우스 왁자지껄 마켓을 하시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저희 제천의 대학생들이 이렇게 디자인 하우스 왁자지껄 마켓을 가지고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그 부분도 실제로 냉정하게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결코 저희 자발적인 노력이나 자발적인 투자 없이는 이런 사업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나 또 우리 주민이나 거기에 되어 있는 상인의 당사자들이나 다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희생이 있고 본인들의 투자가 있어야지만 이런 사업은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전제가 된 그런 사업으로 충분히 서로 상의해서 그렇게 갔을 때 우리 도시재생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쓰는 사업이 아니라 그 예산을 투자해서 그 예산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서 결국에 그것이 경쟁력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 원장님께서는 상인회 대표님으로서 아주 입각해서 우리 상권 분석 문제라든지 또 몇 가지 지금 연구진에서 제안하신 사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정밀하게 점검해야 된다는 조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도로 다이어트 문제라든지 기타 그 활성화 지역별 일부 시설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큰 방향에 대해서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좀 부탁드리기로 하고요. 이어서 우리 그 차영식 재생대학 일개 학생회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는 두 번째 도시재생 교육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작년도에도 그 도시재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도 가서도 들어보고 또 작년에는 아마 500억이라는 그 돈을 세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준다는 어떤 나라의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급작스럽게 이제 만들어서 올렸는데 아마 작년에 탈락을 됐고요. 올해는 아마 4월 29일쯤에 아마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아마 100억 정도의 프로젝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도에는 이런 도시재생이라는 어떤 대학 교육 같은 걸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거기서 한번 저희가 받아보니까 상당히 몰랐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여변초하고 동명초 팀원으로 지금 제가 돼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한 6명이 모여가지고 밴드도 만들고 또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모르시는 분들 6분이 모여가지고 동명초를 가서 이제 한번 보고 또 그 다음에는 여변초 거기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여기에다 어떤 카페 같은 분위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앞에는 이런 어떤 야생화 같은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여변초에는 아주 건물이 좀 낡으면서 색상도 전부 너무 멋있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또 이제 우리 무슨 유산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다 찍어놓고 동명초를 이번에 가봤을 땐 너무 황량하더라고요. 다들 아쉬웠던 부분이 저는 좋은 오래된 건물을 전부 파쇄된 시멘트 조각 하나 없이 전부 다 드러냈어요. 거기에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 영상도 조금을 했는데 그때 부실 때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찍어 놓은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거기 일본 선생님의 있던 어떤 스토리 같은 것도 상당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도 일본 선생님이 국내 와서 일정 시대 때 했던 그런 일본 선생님 그것도 이제 한번 저희가 일본으로도 한번 쫓아가서 한번 찍어보려고 한번 해봤었고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봤을 때 좀 아쉬웠다는 부분이 좀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도시재생이라는 대학이 조금 더 일찍 만약에 생성이 돼서 주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다면 그런 걸 어떻게 방지도 한번 해볼 수도 있었던 어떤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요. 이것이 지금 1년마다 아마 해마다 돈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요건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하다 보면은 아마 시민들의 어떤 역량과 좋은 아이디어들이 표출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을 모아서 이 도시재생 대학이라는 것을 1년이 아닌 1기가 아닌 한 10기, 20기, 30기까지 이렇게 가볼 수 있게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시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믿지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이 법에 의거해서 모든 지자체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입안을 해야 되고요. 전략계획 내에서 활성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몇 개소, 숫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몇 개소를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활성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 하고 작년에 어디 지원해서 국토부에
공모 사업을 했는데 아까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금년도에도 지금 4월 29일까지 선도사업 제안을 또 하게 되는데요. 약간은 별개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은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금년도에 우리 제천시도 그 중에서 어떤 한 군데 가장 우선순위 높은 한 지역에 대해서 선도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을 할 때 지금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어떤 참여도라든지 또 그 사업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효과가 뛰어날 때 그럴 때 이제 선정이 되게 되는데 꼭 선정되기를 바랍니다만 그 선정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 제천시에서 도시중심부의 쇠퇴를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활성화된 재생사업은 꾸준히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동아대학교 오세훈 교수님께 토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제천 재생 활성화계 시민공청회에 참석하게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아대학교 도시계획과에 근무하고 있는 오세훈입니다. 아마 저를 여기 부른 이유는 아마도 물론 이제 활성화계획과 선도 사업이 좀 다르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제천시가 국토부에서 조율하고 있는 이 선도 사업으로 그죠? 될 수 있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해달라고 아마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뜻의 의미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게 선도 재생 사업에 국가의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이제 경제 기반형 재생 사업과 근린 재생 사업이 있는데 아마 우리 제천시는 근린 재생형 같습니다. 경제 기반이 아니고. 근린 재생형에도 두 가지 또 형태가 있습니다. 나눴습니다. 하나가 중심 시가지형 근린 재생, 하나가 일반형 근린 재생입니다. 아마 근데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봤을 때는 시장을 기구해서 아마 중심 시가지형 아마 근린 재생 사업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에는 국토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약 100억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100억이 지원이 되면 제천시가 나는 그 100억을 다시 만들어서 카운터 많이 만들어서 그 한 200억 정도의 4배 정도의 아마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돈은 아니죠, 그죠? 하지만 또 200억 가지고 제천이 확 살아날 것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죠? 이건 하나의 아마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되게 할 때 되게 이제 제천을 잘 모르신 분들이 평가할 수도 있고요, 그죠? 보고서만 보고 평가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상당히 이제 제천이 이렇게 그래도 조금만 2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은 그래도 이 지역이 어느 정도 활성화 시키는데 나름대로 하나의 시발점이 계속 굴러가면은 나중에 이 지역이 진짜 활성화될 수 있는 그 사업들이겠다라는 생각이 평가자의 마음이 딱 쏙 들어야 그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시민 여러분들의 그 자발적인 참여와 그 재생 의지입니다.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이제 공청회에 많은 우리 시민분들이 오신 거 봐서는 아마 그 점은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명심해 주시고, 또 하나 이제 사업 내용들인데, 여기 사업 내용들 중에 여기 사업 목적이 내가 얼핏 보니까, 그죠? 한방 힐링 쪽에 키워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천이 어쨌든 한방 보시니까. 여기 또 보고서 내용에도 한방하고 힐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고서는 아무리 봐도 한방 쪽은 좀 약합니다. 여변초 쪽, 동명초도 옆에 조금 한방 전시관인가 청강 보고 하나 내용밖에 한방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 이렇게 키워드로 한방과 힐링이라는 이런 컨셉으로 간다 그러면은 한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훨씬 더 많아되겠다. 이게 전통 시장 안에 어떤 노가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장의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뭐 요즘 다 걸어오는 것도 아니니까 자동차 다 가지고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의 모일 수 있는 어떤 광장이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정비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또 왔을 때 중앙시장, 대토시장, 동문시장인가? 동문시장. 세 개 시장이 있는데 이 세 개 시장을 그래도 자연스럽게 하나만 와서
홀랑 가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과연 이걸 어떻게 사람들을 갖다 계속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 연계를 뭐로 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하나 이게 여기서 제시되는 게 풍물 거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신로드 거리가 그래도 시장과 시장간을 갖다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거를 갖다가 상당히 그 뭐랄까 부각을 좀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기에 한방이라는 또 나름대로 이런 걸 좀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나름대로 연계성을 주는 사업들과 또 시장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여기 녹아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조금 조금 더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평가에서 중요한 또 하나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요. 청년층들을 유입시킨 겁니다. 인구를 유입시킨 것 중에서도 특히 청년층을 유입시킨 건데 여기 보시면 뭐 디자인 뭐 센터니 뭐 여러 가지 몇 개의 어떤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청년층 유입을 더 적극적으로 국가는 이걸 합니다. 예를 들면 행복주택 같은 사업을 줘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임대주택이죠. 이런 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또 만들어 난다면은 또 평가에서도 가산점을 주게끔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주택 지역에 할 때 어떤 공유지 같은 데에다가 그 젊은층을 위한 임대주택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지금 집어넣어서 그 평가에 좀 유리한 그걸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제 여기 부처협업 그냥 오늘 넘어갔는데 부처협업이 또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지원해주는 100억 또 제천시가 만드는 100억 플러스 이제 알파로 또 들어오는 돈들이 이제 부처협업 사업을 해가지고 이 뭐 기존 사업들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또 그 중앙에 올라가서 인정을 받으면은 그 부처에서도 이 마찬가지로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지원되는 데가 문체부하고 중기청입니다. 이 두 기관이 국토부랑 또 이렇게 MOU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들, 그 부처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더 발굴한다면은 훨씬 더 나름대로 사업들을 선정되기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런 점들에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저도 이제 제가 여기 잘 몰라서 동명초교 문제인데 이게 이제 뭐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앵커 시설 그죠? 앵커 시설이 시장하고 이 동명초교하고 여론초 뭐 조합 건물 같습니다. 이 세 개를 어떻게 만들어야만이 사람들을 진짜 끌어들일 수 있는 앵커 시설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깊이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활성화시키면서 특성화시킨다 치고 그럴 때 남는 거는 이제 동명초교하고 여변 그 부지인데 시민 아고라 가지고는 조금 약한 것 같고 조금 그보다도 조금 더 근본적인 어떤 앵커 시설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또 서로 연결될 수 있게끔 아마 해주는 아이디어를 나름대로 또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뭐 큰 힐링, 한방과 힐링이라는 주기를 가지고 또 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괜찮은데 과연 이걸 갖다가 평가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뭐가 나름대로 잘 엮여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이 공청회를 통해서 더 구체화시키시고 또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이 사업들을 또 잘 연결하시면은 좋은 계획안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 교수님은 아무래도 이제 장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을 경우에 좀 더 저희들이 좋은 가점을 받기 위해서 사업 내용을 어떻게 좀 기초를 다지고 또 가다듬으면 좋겠나 하는 취지에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한 보완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뒤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 다른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까 사업 유형이 경제 기반형, 근린 재생형이 있고 근린 재생형 중에서 금년도부터 이제 중심 시가지형하고 일반형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심 시가지형은 아무래도 철도역이나 버스 터미널이나
혹은 작은 도시 중심 부분이 좀 속해서 상업과 주거, 복합 이런 어떤 기능 활성화가 담보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형은 조금 그거하고 좀 다른 것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 소재지 특성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겠고요. 전혀 다른 의미로는 사실은 이게 이제 전국적인 경쟁 공모사업이기도 하지만 대략 권역 단위로 안배가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우리 충청권에서 다른 지역이 되게 무슨 형으로 되는지를 좀 정보 수집을 좀 해가지고 다른 데가 중심지형으로 많이 가면 일반형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물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서로 간에 또 보안도 지키고 뭐 이러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저러한 관점으로 좀 선택을 좀 폭넓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저 황재훈 교수님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북대학교 황재훈입니다. 제가 이름은 제일 먼저 나와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좀 시켜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하시는 말씀도 좀 듣고 그래야지 제가 할 말이 좀 적어질 것 같아서 좀 요령을 피웠습니다. 예, 사실 저는 우리 그 연구진께서 쭉 작업해 오시는 걸 봐왔습니다.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느낀 점도 많고 정말 제천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인 면 한 3개, 그리고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것 한 3-4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천이 2002년부터 꿈의 도시라는 구상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지만 요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재생이라는 관점과 유사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도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서 재생의 원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과 잘 매치를 시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다른 도시 것들도 이렇게 보는데 여기처럼 현황에 충실한 그런 보고서나 아니면 연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평가에 좀 잘 볼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업의 현실성,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거주를 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업과 지역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만은 다른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뭐지? 과연 이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이고 이 정도 납부금이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는 쉽지만 좀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획에서 상당히 좀 좋게 본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희가 수립하는 계획이 그냥 해야 되는 목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가 뭐뭐뭐뭐엇을 하겠습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지? 이런 사업들을 하면 우리 동네의 인구가 지금 1000명에서 1200명이 되는구나. 그리고 연령 구조가 50대에서 40대로 떨어지는구나. 뭐 일자리가 뭐 지금 300개에서 450개로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심어줄 수 있다면 이 계획에 대한 좀 설득력은 훨씬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연구진에서 당연히 고민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2개 지역, 두 번째는 이제 여기 2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2개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은 글쎄, 왜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동네는 빠졌지? 그럼 우리 동네는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생각을 저는 당연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거는 전략계획과 또 활성화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전체적인 제천의 도심 혹은 원심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재생을 하는데 요 2가지는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제 구성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연구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저보다 실지 못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큰 틀거리 속에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그래서 그들 간의 연계는 어떻게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가 되어진다면 훨씬 더 또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60억을 받던 100억을 받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저는 이게 사업이 뭐 한 20몇 개가 있는데 이게 200억 갖고 될까? 200억보다 훨씬 더 적게 될지도 모르겠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돈 씀씀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지원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중심 시가지가 되든 근린 생활형이 되든 아니면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 중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빠른 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여기에 제천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별로 안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기반시설, 도로를 이렇게 만들겠어. 아니면 뭘 하겠어. 그런 것들이 전제에 깔리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정말 연구진의 그 아이디어 하나로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기반시설 얘기도 좀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얹혀진다면 훨씬 더 또 좋은 계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얘기해서 그 연장선인데 지금 이제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택도시 기금으로 바뀌면서 재생사업에서 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6월부터 시행 예정에서 아직 결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직접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민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사업을 내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또 이런 기금을 잘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좀 전에 오세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지금 중요한 건 여기 인구를 유입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아까 행복주택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주택이 지금 4월 1일서부터 6월 1일까지 주민 제한에 의해서 그것 역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LH에서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여기 국공유지에 뭐 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었었는데 지금 잠시 한시적으로 이런 시기가 있으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염려되는 건 지금 재래시장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중기청에서 글로벌 명품 시장이라는 걸 또 따로 공모를 합니다. 금년은 벌써 4월에 결정이 돼서 제안서가 다 제출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재생사업과 함께 이런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 명품 시장 사업하고 좀 연계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일타쌍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한번 준비해서 또 다른 것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처음부터 준비하시는 것보다도 바닥이 있으니까 훨씬 더 풍성한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어떤 활성화 계획이나 또 기본적인 방향의 틀은 잘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더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의견을 많이 내주시는 게 이게 사업이 잘 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전문가들도 기회가 되면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5분의 토론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부장님 말씀 잠깐 뒤로 미루고요. 우리 지금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이나 또 향후 전체적으로 진행할 전략계획 그리고 활성화계획 진행에 좀 도움될 만한 말씀 있으시면 몇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화산동에서 사는 이재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하시는 분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도시재생이 어떤 건가, 그 토론자의 말씀과 어떻게 좀 차별성이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저는 낡고 오래된 것을 추하거나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현대적이고 세련된 것이 지저분하거나 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오래되고 낡은 것은 우리에게 정감을 많이 줍니다. 추억과 회한을 불러일으키죠.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낡고 오래된 것을 어떤 한쪽으로 치우는 그러한 도시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후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도시재생의 개념적인 말씀을 아까 토론자님께서 하셨는데 공동체의 보건과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산업화의 산물입니다. 도시 속에는 임노동자들의 애환과 피와 땀, 한들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도시를 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도시 속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어떤 소득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도시 속에서 임노동자들이 투자했던 그런 아픔, 애환 이런 것들을 도시로부터 다시금 돌려받자는 치유의 개념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도시 재생은 반드시 짧은 산업화로 말미암아 탄생된 도시에서 갖고 있는 단점들, 도시가 우리에게 억눌려줬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되돌려받는 차원에서, 치유 차원에서 접근하고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새로 짓고, 뭔가를 현대적 감각으로 바꾸는 형태가 아니라, 오래된 새로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빠른 산업화로 말미암아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도시인들에게 뭔가 치유의 개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골목에 햇살이 들고 골목에 병아리가 삐약삐약 놀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당대에 놀았던 제기차기 놀이를 우리 후세에서도 또 볼 수 있는, 그 손자때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도시재생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좀 접근부터 새롭게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고층화된 아파트 이런 거 위주의 어떤 도시 변화 모습을 그러는 게 안 되겠다, 그 잘못됐다 하는 그런 인식하에서 도시 재생이라는 용어가 태동이 됐고 또 그러한 법제가 만들어지고 지자체가 사업을 벌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도 아마 연구진께서도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사, 문화, 또 공동체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면서도 좀 더 고용을 일으키고 경제적인 활력을 꾀하는 이런 모색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취지는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선생님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 김태성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우리 제천시 예산이 연 5천 내지 6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월급 100억을 주고 그러면 한 10분의 1 나가고 그 다음에 각종 문화재, 한방, 의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축제 여기에 20년간 우리는 80%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라면 최소한대로 5조 원, 우리 시민의 주머니가 5조 원이 축제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재생사업에 우리가 얼마나 투자할 거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쇼를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13만 시민들은
진짜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저는 10대를 제천에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먹고 자고 생활해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고장에 참 맑고 깨끗한 시민이 없습니다. 요점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제천에 권태호 교수님 같은 저런 분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희망입니다. 꿈이고 우리 시민이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슬라이드 잠깐 보니까 너무나 의욕이 많아가지고 우리 제천은 지금 몇 가지도 5가지도 못합니다. 동명초등학교, 그 다음에 의림지 문제, 또한 중앙시장 문제, 세명대 문제. 지금 시민이 가장 13년 시민이 신경 쓰는데 한 5가지가 돼요. 다른 거는 뭐 부자 되고 뭐 먹고 살고 이거는 떠나서 지금 반대 떨어진 분인데 우리 시의원, 동의원 이분들이 참 힘있게 나서가지고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변죽만 딱 때리고 누가 하나 나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말만 해야만 그 사람이 멋진 시민이 되는데 우리 교수분들이 시신들이 같이 세대 오셔가지고 제천에 좋은 말씀 앞으로 걱정을 하는데 참으로 앞으로 는 자살한 것 같아요. 비참하지만은 사는 것도 비참하지만 앞으로 5년 10년에는 제천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5천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20년 동안 축제에다 다 집어넣었다 이거야. 의병 누가 얼마나 규정합니까? 이거 기념식으로 끝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돈벌이 해가지고서는 뭐 할 겁니까? 한방 하면은 한방에 조사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벌어먹게끔 털을 마련해주고 그들을 모든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축제도 다 20년간 한방 축제를 했다 이거야. 그리고 세명대 문제 보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5천 내지 1만 명의 교직원 학부모까지 이렇게 제천에 털을 잡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들이 희망을 갖고선 각처에서 왔습니다. 제천에 다 떠나려고 그래요. 그분들은 졸업하고. 왜 그러냐. 제천에 머물게 될 수 있는 그 여건이 전혀 안 돼요. 나 같으면 새벽에 졸업했다면 나는 결혼해가지고 제천에서 여기서 영원히 내 자식까지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우리가 그분들의 뒷받침 못 해준다고요. 세계 명문 대학들은 전부가 시골에 있습니다. 도심이 안 있어요. 짧게. 제가 짧게 말씀드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명대 같은 그런 학교가 왜 서울로 합니까? 여기서 자식 낳고 생활하고 벌어먹는 그런 여건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5천원 내지 6천억의 제천 시민의 그 혈세가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앞으로 희망적이고 근데 모든 게 이렇게 가야 되겠.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누구예요? 여기 여러분 계시죠? 이런 말 누가 어디 들어봤어요? 100년이나? 예, 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아마 얘기하려고 했는데 2분만 더 해드리겠어요. 우리가 5천억에 6천억 이것을 갖다가 80% 최소한대로 공무원 월급 주고 경상비 지하고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 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울산이나 마산이나 그다음에 원주나 나 이거 문화축제하는 거 못 봤어요. 저도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갔는데 여기 20년은 축제야 죽어도 뭐 무조건 축제라면은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말씀하시죠. 자, 잠깐만요.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시고요. 시간 제한해 주세요. 여러분들 뭐 의견이 많으시면 다 들을 수 있겠지만 또 시간이 정해있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실 걸 말씀 못 하시는 분들은 메모를 해가지고 제천시나 그 연구진에게 좀 전달을 해주시면 계획을 좀 더 보완하는데 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두 분 정도만 더 듣고 저희들 마무리 자리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1기 신승훈입니다. 제가 그 도시재생 그 교육을 받아가면서 그 동네 한 군데를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주변에는 우리 그 주변에는 내토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시장 또 이쪽으로 큰 대도로가 이게 형성이 되어 있는 아주 그 좋은
그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근데 앞쪽에는 이제 상권이 이루어지는데 그 뒤쪽으로 가보니까 거의가 폐쇄가 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택을 세워봤더니 한 57동이에요. 근데 57동의 인구를 보니까 172명. 거기에 유일하게 제일 어린 아이가 하나 있는데 다음 달에 아마 돌인가 그렇습니다. 아마 그 동장님이 한번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 동네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공유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약 한 3,000제곱미터 한 1,000여 평. 이게 지금 2브록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지금 현재 집이 살고 있지 않는 그 무주택. 그러니까 이제 곧 멸실될 위기에 있는 주택이 네 동이 됩니다. 4동. 자, 이렇게 해서 그 큰 도시하고 큰 대로변하고의 한 불과 15m, 20m 사이가 이렇게 지금 낙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이걸 좀 연구를 해봤더니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도시나 주차 문제가 이게 지금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A도로변 같은 데는 주차하기가 조금 적어 그렇고 그래서 그쪽 뒤편이 이렇게 보면은 한 600여 평 정도가 나머지가 있는 데 있어요. 그럼 그런 거를 아까 여기 뭐 저기 그 임대주택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천에 임대주택 잘 안 됩니다. 지금 저 4층짜리 빌라를 지었어요. 서울산에 빌라를 지었는데 30평짜리 8동이 한 개도 안 됩니다. 그 시장하고 불과 뭐 내토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100m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공유지에다가 뭐 집을 지어서 임대 처리하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제천의 관광 그 핵으로 맞이하고 또 이게 도시 재생을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한다면 그런 데다가 이제 시설물을 주민이 쓸 수 있고 또 제천 시민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잘 이렇게 연구해서 세워가지고 그쪽에 있는 우리 그 빈지 그러니까 늦게 잡아서 1970년도 이전 건물 이런 거는 우리 제천시에서 좀 뭔가 우리가 지원을 해서 개량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예? 그 지금 그 개량할 단지에 보면은 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봤더니 소소 아들 딸들은 다 서울에 있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시는데 대충 연세들이 아까도 그 도표에 나오듯이 우리나라 저기 그 또 동네에는 한 70% 이상이 70세. 예. 그런데 제가 옆에 살고 있는데 제가 올해 53년생인데 제가 제일 젊어요. 그런 상태라.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그 시장 중심으로 상권도 좋고 아주 위치도 좋은 데를 이렇게 썩히지 말고 요거를 좀 과감하게 뭘 좀 투자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주택 개량 좀 해서 그래도 그 관광 차원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쪽에 좀 쉴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좀 아름답게 좀 부착하지 말고 자비가 됐던 뭐 지원비가 됐던 간에 주택 개량 사업을 좀 잘 이쁘게 해서 그 도시 미화 환경에 좀 함께하면 이게 도시 재생의 한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듣고 우리 시정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뒤에 계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기 인성동 공상수 소속 명동인 통장입니다. 저기 우선 이 도심 몰락하는 데 가장 영향이 큰 것이 우리 인성동, 명동, 의림동 중앙로 1, 2가입니다. 우리 정갑수 동장님이 참 고민도 많이 하시고 지금 이 중심을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하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그 여변초조학원 문화재를 등록돼 있어가지고요. 그 인근 100m 이내는 주택 그 증개축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이 당연히 넓었죠. 그리고 동명초등학교 5,140평이거든요. 그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추진위원 그 인근에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4년 전부터 그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걸 지금 거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제천에 안 계시니까 모르지만 그 강제동 그 굴다리밭이 진짜 제천에서 가장 쓸모없는 땅이라고 했거든요. 아파트 짓고부터 지가가 10배 상승했어요. 지금 우리 동네는 인구 감소, 상가 불경기 몰락, 지가 하락. 정말 우리 동장님은 저희 동네 오시자마자 아마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동장님한테 이거 지금 우리가 통장 협의회 때 맨날 건의하고 해가지고 우리 그 동장님한테 한번 문의해 보시고 아니면 같이 좀 심각하게 상담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인접공원이나 또 아니면은 저기 그 동명초등학교 우리가 재개발 추진위원이 제가 회장을 보고 저기 어춘자씨라고 저기 두 분이 추진위원장 하는 거 굉장히 바빠가지고 못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저기 요 문제만 좀 같이 신경을 써주신다면은 그 5,140평 안에 20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한 5개 동이 들어온다면은 이 근처에 사람 없을 걱정을 안 해요. 지금 다 뭐 저 굴다리밖에 그쪽으로 다 나가가지고 아이고 중심가가 살겠어요. 지금 내토시장 그 저기 중앙시장 다 죽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내토시장 그 김정은 저기 상임회장도 오셨지만은 지금 거기만 겨우 손님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간단하게 무슨 감성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너무 앞에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여변초조합에 대한 거 그 저기 뭐야 그거는 그 문화재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기 먼저도 우리가 그 폐지해달라고 얘기했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그래서 동명초는 무슨 간단하게 뭘 하는 것보다는 5,140평이 이 시내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교는 자동 폐지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그리고 객지에서 오신 분들은 왜냐하면 이 지역 사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김지훈님이나 여기 또 저기 한명준님이나 뭐 이런 또 특히 김정문님 다 너무 아실 거예요. 동명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이제 제가 이 4년간 건의서를 내고 저기 이거 해서 우리는 그럼 우리 집이 거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그 동명학교 거기에 지금 운동을 내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고층 아파트만 들어오면 진보 하이스트 20층도 같이 살고 다 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뭐가 찾아오니까 저녁에 저기 회의 끝나고 집으로 가는 그런 목적 건물은 필요가 없어요. 주거가 있어야지 모든 것이 활성화되잖아요. 안 그래요? 제천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에 버려진 땅이 논밭도 그냥 아파트 지니까 10배 이상 상승하고 중심가에 상가 올라가가지고 정말 참 인성동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저로서는 이 지역의 저간의 사정을 정확히 몰라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동명초등학교 활용이 큰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혜를 좀 모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그 우리 토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말씀을 좀 듣고요. 나중에 그 권 교수님 토론이라는 게 의견 나온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좀 부탁드려요. 나중에 주시죠. 선생님. 네. 앞서 말씀해 주신 5분 분들과 또 블로그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천 도시 재생 사업을 저희들이 총괄하는 안전건설부장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계획에 잘 담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훈 시민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 아까 다시 사람을 시내로 불러모으는 재생사업이 되어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또 좋은 의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본인들 투자와 중앙시장을 와타치콜 마켓을 바꿀 때는 본인들 투자와 희생이 선행돼야 된다. 그러려면 조직이 육성이 돼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 그러한 조직들을 만들고 키워나가는 데 우리 시에서도 경제과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여러 가지로 시도하고 있는데 그런 거와 연계해서 조직을 잘 육성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주체가 돼서 도시재생 사업을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데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재흥식 시민 재생도시대학 학생들 말씀해 주신 그 동명초등학교의 60년 역사 스토리가 있다. 이런 선생님 모습들이 있다 그랬는데 저희들도 그거는 미처 들어보지 못하고 간과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스토리가 있다면 그것도 재생사업의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접목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더 확인해보고 구체화된 게 있으면 저희들 알려주시면 반응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세경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간판 키워드를 중심으로 했는데 내용이 너무 적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는 내용이다. 그 교수님과 우리 연구진과 전력을 해서 한번 더 보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청년층 유입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주택 건설 사업 등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미 지난해에 행복주택 건설 사업을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터 확정을 받아서 현재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설계를 해서 공개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 행복주택과 도시재생 사업의 인구 유입의 효과를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안을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아까 말씀하신 오세경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황정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이제 아고라 사업으로 가겠다고 돼 있는데 저도 아까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거기에 어떤 큰 메인 시설을 넣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아니면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의견이 반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진에서 좀 더 같이 디테일한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그런 대안을 제시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신세균 분들이 시작하셨네. 그 말씀하신 거, 어떤 공칼력 관계는 아마 남천동 주변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계획상이 아마 분산형 주차장 계획가 아마 들어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또 아까 홍정 교수님께서 각 부서의 사업, 제천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뭐가 들어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또 시행 단계에 있는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여기에서 연계해서 내용을 담고자, 그리고 공청회가 끝나면 바로 합동으로 연석회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잘 담겨서 녹아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여기에 도시재생 계획에 대한 의견보다는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의 의견에 대한 그렇게 간략한 정리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발표하셨던 박태우 교수님 뭐 토론 사항의 전체 내용이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혼자분들 말씀하신 내용들 상당히 많이 정리해 주셔서 입장을 밝혀 주셨기 때문에 그 입장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빠진 부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풀을 모아야 되는 일이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극히 어려운 일이지요. 흔한 사람을 어떻게 돈배 품려서 풀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면 틀림이 없는데, 다만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는 그 도시재생 사업의 기본 상황을 내어서 국가지원 사업을 받아서 해보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이제 재생인프를 퍼올리기 위한 그야말로 마중물입니다. 첫 걸음이고요. 국가지원에서 저희가 뭐 100억 200억 받는다고 도시재생이 되면 그 재생이 못할 도시가 어디 있겠어요. 재생의 열쇠는 여러분들이 쥐고 있습니다. 평소부터 이번 재생사업의 선정을 받든 못 받든 간에 저희 누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민이 공동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평소부터 교육도 받으시고 아이디어도 모으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화하는 노력을 하면서 그 문자 그대로 그야말로 역량을 평소부터 키워야죠. 키워서
우리 스스로가 재생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저기 청와대 효자동 1번째 앉아 계신 분 해주시겠어요? 대통령께서요? 안 해줍니다. 절대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면 그건 사회주의죠. 이건 시장경제가 근간이 되어 있는 민주주의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좀 연구실에서 미처 살피지 못할 부분들을 우리 김정은 회장님 시장에서 많은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핸드폰, 이거 스마트폰으로 다니면서 물을 사고 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친구들은 아주 현대화되고 깨끗하고 쾌적한 이런 환경만 좋아하고 또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끌어들일 수 갖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비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점에서 그 조그만 비콘이라는 상점마다 설치하게 되면 젊은 친구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그 상점 옆을 시작하면 그 상점에서 파는 물건들을 바로바로 핸드폰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동원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30, 40대, 20, 30대가 전통시장에 관심을 갖고 발전을 할 수 있는 최대한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저희 연구진단 연구력은 많이 부족하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희 연구진단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소통을 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포화에서 이재신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기타하신 말씀이고요. 미국이나 유럽에 3, 400년 걸려서 산업화를 우리는 50년에 압축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소홀하게 되었고 지금 와서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소외되신 분들이 원도시에 남아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국가에서 이런 걸 공감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버리고 과감하게 재생의 정책을 채택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연구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보다 더 그늘 집에 계신 분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지 더 살펴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도 이 토론 내용 좀 정리를 좀 해놨는데 사실 국장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만 강조드린다면 아까 그 재생대학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우리 최 선생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금년도 국토부가 재생사업에서 가장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조직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TMO라고 이제 마을 만들기 조직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지금 법에서도 이제 제천시 담당의 과를 만들고 도시생지원센터를 만들고 또 전체를 총괄하는 전문가로서 총괄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제도를 많은 지자체에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권역이나 사업별로 별도의 또 전문가를 코디네이터로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아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저에는 주민협의체라든지 상인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 되겠죠. 이런 어떤 그 조직 부분에 대해서 진척도가 높은 지자체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 들은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참조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전반적 소감이 우리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 제천 시민들이나 우리 제천시에서 상당히 좀 어떤 일을 할 때 의욕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객석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들도 그러셨고요. 또 처음에 뭐 의원님들도 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 어디 가면 이제 한 분이나 두 분이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계시다가 또 일찍 자리 뜨고 이러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상당히 그런 것도 인상적이었고 또 아까 그 연구진, 제천시와 함께 연구진에서도 그 이런 사업 도출하는 과정에서 뭐 시민회의, 뭐 또 홈페이지 아이디어 공모도 했고요. 지역대학, 뭐 다양한 또 이렇게 만남의 자리들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어떤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제안서도 잘 만드셔가지고 꼭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거 상관없이 우리의 근본적 목적은 제천시가 보다 살기 좋은 곳, 보다 활성화된 곳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고, 그를 위해서 제천시 도심부, 좀 세대된 지역들을 좀 여러 가지 특화된 기능을 바탕으로 좀 발전적으로 만드는데 내가 스스로 주체가 돼야 되겠다는 그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와서 많은 걸 배우게 됐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예, 안내를 하나 드리면 여변초 등록문화 제 주변에는 규제가 없음을 좀 알려드리고요.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7분 토론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말씀 주셨던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계획서에 담아서 다시 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 전략제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모두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